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비상의총을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존경하는 강민구 전 법원장의 말씀 인용해 드릴게요. 표현은 제가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어요. 제목은 법치에 대한 보복은 민주주의의 자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규탄한다. 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언을 꺼낸 것은 정치 권력이 법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심각한 시도이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아무랬던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만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침묵하는 법조인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법이 무너지는데 법조인이 설 자리가 남아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전원합의체라는 가장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판결이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최소한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보복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다. 실로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권에 불리하다고 하여 그 수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야말로 권력 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독재적 행태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6년 가까이 법관으로 헌신하며 정치적 편향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린 전례가 없는 인물이다. 그의 이름 위에 씌워진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헌법상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는 오직 정치적 불만, 즉 자신들의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며 정치 보복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함께 드러난 절차적 결정체다. 민주당은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심리 절차 자체를 공격하고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사법 판결 불복 정치이며 법률가가 아닌 권력 추구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장의 판결에 불복하면 다음은 무엇인가? 판사를 감금할 것인가? 사법부를 해체할 것인가?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려는 순간 법치 국가는 그 뿌리부터 썩는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판결을 뒤엎으려는 시도는 곧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고전적 폭정과 같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검찰 독재에 맞서는 민주진영이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률 판단에 대해 탄핵을 앞세워 사법부를 위협하는 사법 탄압 집단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하나의 전례가 되어 향후 어느 정권이든 사법부 판단에 반발하면 그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악순환은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 정치권이 사법을 장악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한 지배, rule of law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 rule by power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당한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은 결코 권력자의 사법 보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해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동해야 한다. 정권이 누구든 피고인이 누구든 법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마지막 최소한의 품격이다.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태는 명백히 법치에 대한 복수이며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를 거스르는 정치 집단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켜야 할 때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파기 자판을 주장해 왔지만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서는 파기 환송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가능한 한 신속히 해서 5월 1일로
선고했지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자는 더 이상 후보가 될 수 없음을 알리고 민주당에는 5월 11일까지 열흘간의 시간이 있으니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자 말고는 대통령 후보자로 내세울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재판을 받는지 아니면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등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서 강제적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면소 판결을 받거나 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자기의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힘이 없어서 처벌받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그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을 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민주당에 권유드립니다. 새로운 후보를 내고 정정당당히 대통령 선거에 임해서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자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사면을 하든지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일부 극렬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거짓말이면 제가 벼락을 맞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의원님들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곡을 들려드립니다. 의원님들, 제가 직접 연주한 Secret Garden의 Song from a Secret Garden 들어보세요. 감사드립니다.